빈현우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표정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예. 하긴 뭐 일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시겠습니까? 예. 나오자마자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 날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전철도 이게 역세권이라서 좋고요. 혹시 책을 아까 쓰신 분 한 분 계시고 책을 혹시 쓰고 싶으신 분 계세요? 쓰고 싶죠. 쓰고 싶으신 분, 그 책을 쓰고 싶어서 오셨고, 혹시 내가 강사가 되고 싶다, 혹은 지금 강사다 하시는 분 계세요? 강사다, 나는 강사다. 강사분들도 이렇게 와, 야, 이렇게 많이 오셨구나. 그럼 나는 강사는 아닌데, 강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두 분 계시고, 훌륭하십니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저보러 오신 거죠? 저보러 오신 분. 네, 저보러 오신 분. 네. 뭐, 한 12분 정도. 감사합니다. 고혜성 씨 보러 오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긴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정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책을 쓰고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된 열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린 말씀은 책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노하우나 1년 만에 어떻게 프로 강사가 되느냐 하는 노하우가 아니라 그것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우, 어떡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2달 만에 책을 쓸 수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달 만에 책을 쓰게 됐는지 방법들은 다 다른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잔뜩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소통에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주변과의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통을 약간씩 하게 만들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일단 인사를 한번 나눠봅니다. 일요일에 이 시간에 오신 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듣다 보면 실행이거든요, 실행.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사를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 됐어. 그죠? 인사 잘하고 계셔요. 지금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여기 뜨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지금 한 1시간, 2시간, 6시까지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옆에 분들하고 기꺼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 실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시작. 네. 자, 한 번 더 시작.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제가 강의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협조를 해주세요. 자, 네 번째, 약간 좀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리더나 이렇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자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싶어도 기꺼이 연습함으로써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시작.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고 넘어갈까요?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를 제가 이게 앞에 계신 분이 저를 보는 표정이 아주 밝아야지 저도 아주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초반에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발표 불안 해결사입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불안한 분들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냐? 제가 발표가 불안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마스터 앤 리더십 과정을 하고 있고요. 스피치 리더십 열정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나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실행이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인사를 잘하자, 미소 짓고 대화하자 이런 것도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발표 불안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몰라서 발표 불안 사람 그러니까 제 과정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일반인들도 있지만 강사분들도 계세요. 자격증이 한 5개, 6개 무슨 강사 자격증, 무슨 지도사 자격증 이렇게 계신 분들도 제 과정에 와요. 그러니까 강사가 되었는데 이게 만만한 자리에서는 되는데 약간 어려운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럴까라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배우시려면 이 8주 과정에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엑기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책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책 나는 2달 만에 책을 쓰고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되었다는데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강의도 오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서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피치는 뭔가요? 출력이에요. 100번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이만큼 쌓여있으면 표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하는 것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출력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입력을 지금 여러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지식을 출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출력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 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뭐냐 하면 행동으로 이제 해야죠. 행동으로.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책을 쓰고 싶다 혹은 프로 강사가 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책을 쓰고 프로 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요즘 세상 살기 힘들죠. 네. 힘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요? 두렵죠. 두렵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가야 되는데 지금 두려움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열정으로, 그럼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느냐, 출력을 잘할 수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혼자만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피치 동호회나 스피치 학원을 또 제가 돌아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대체 가르치나 알아야 되고, 저는 발표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피치 학원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여기 KBS ETV에 걸렸어요. 그래서 굿모닝 대한민국에 나갔는데 제가 오늘 1분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의 개그로 나갔는데 스피치학원 수강생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메인으로 잡혀가지고 그 제 영상을 보고 야 너 개그맨이냐 코미디언이냐 너 너무 웃긴다 이런 영상이 있어서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저 그래도 TV에 출연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한 1단계. 여기 있죠? 네, 접니다. 네. 하고요. 입술도 돌려보고요. 정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뭐, 배워보는데요. 스피치 학원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다. 가계와 국어. 유엔 안전 보장 이상 사투리 교정하라고. 네. 사투리를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본 연습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는 거 못 봤어요? 갑자기 멈추시면 어떡해요? 나 지금 엄청 바쁘니까 빨리 내 자동차 수리비랑 옷방 불러내요. 이분도 잘하시네. 무슨 소리야? 이 차들도 사이드미러 깨진다 안 보여? 얼마짜린데? 저는 정말 괜찮아졌다고 느끼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기 선생님 보시기에는 정말 괜찮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 때가 아마 제가 흉내 낸 게 왜 그 개그맨 양상국 씨인가요? 뭐, 저 서울 사람 뭐, 이렇게
끝을 올리면 서울 사람 된다면서요? 이걸 흉내를 내려고 그랬는데 아주 재밌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친숙하게 저를 보시라고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뭐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빈현우 검색하시면 제가 스피치 학원이나 스피치 동호회 가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예, 이것을 제가 스피치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 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녔는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저를 보고 쟤 뭐 하고 다니냐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요, 예전에 제가 스피치 학원, 스피치 동호회 다니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공한 이후의 모습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극복하기 위해서 막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존감 무너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요, 이거 사람들 기억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와서 저는 조금만 지나서 제가 뭐 이제 KBS 나갈 거잖아요. 어제 이제 PD분도 만나고 했으니까 나갈 건데, 그러면 고해성수 들어 제가 오늘 잘하든 못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면 다 잊혀버릴 수 있어요. 그냥 예전에 영상을 딱 보면 얘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면 과거가 되고요.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성공하고 났을 때 돌아보면 그냥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요, 잘하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빈현우 검색하시면 뭐 신문기사도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2달 만에 책을 쓰고 1년 만에 포로 강사가 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제 인생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돼요. 제 인상이 어떠세요? 좋죠. 순진? 순수. 감사합니다. 예. 당신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그 모범생 같지 않으세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요. 집 학교 도서관도 갔다가, 도서관 가니까 고등학교 때 도서관 가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어울려 놀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집 학교 그래서 전교에서 1, 2, 3, 1, 2, 3 이렇게 1, 1, 1, 2, 1, 2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포항공대라는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예, 포항공대라는 학교가 만들어져서 일회 선배들이 와서 학교로 와서 우리 학교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내가 가야 될 학교다. 그래서 계속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111 해가 전교 200동 전국 200동 이래가지고 포항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과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2000년도에 3월 달에 연봉 8천만 원, 15년 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선천적인 발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회사 속에 뭐 사업계획, 네 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벌벌 떨려가지고. 근데 저는요, 자존심이란 게 있었어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정말 뭔가 뛰어난데 내가 발표하다가 벌벌 떤 다음 날에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쟤 어제 엎드렸던 그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딱 자리로 돌아가서 사직서를 씁니다. 그리고 딱 안주머니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그런 인크루트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연락이 바로 와요. 왜? 저는 일을 아주 잘했으니까. 앞에서 발표하는 것만 빼곤요, 나머지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그러면 탁 갑니다. 연봉도 올려가지고. 그리고 외국계 있다가 또 벤처기업에서 그때 뭐 벤처 한참 붐 일더라고요. 2000년 초반 이때. 그러니까 벤처기업으로 탁 옮겼는데 뭐 그때는 연봉이 8천 아니고 5천이었는데 스톡옵션 3만 주. 장외가 3만 원. 곱하기 하면 9억. 근데 아직 코스닥에 상장을 안 했어.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 5만 원이 된대. 3, 5, 15, 15 당연히 옮겨야죠. 그렇게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옮겨 다니 급기야는, 그러니까 옮겨 다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냐면 첫 번째는 실력이 뛰어나서 스카우트제가 막 오니까. 두 번째는 발표 불안 때문에. 발표를 한번 시키면 영락없이 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발표 못하는 놈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계속 옮기는데 제가 쉬어봤습니다. 국민연금 낸 것 떼면요, 건강보험 낸 것 떼면 회사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0개. 20분을 회사를 옮겼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발표 불안이에요. 사람 발표를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미치겠는 거야. 이게
아니, 나는 다 잘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렇게 회사 생활을 쭉 다니다가 결국은 계속 옮기다가 그것도 너무 잘하니까 컴퓨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바이오 업체 하나를 인수를 해보래.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제품이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인수를 하게 됐어 또.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저 또 열심히 하잖아요. 일은. 발표만 못하지. 일은 열심히 하니까 딱 회사를 무너지기 직전에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그 회사 제품을 CJ 홈쇼핑에 런칭을 시킵니다. 근데 한국 모델 협회를 찾아가가지고 모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짠! 이렇게 들고, 그럼 CJ 홈쇼핑에 모델들 한 5명 쫙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쫙 화면 쫙 돌아가고 쫙 이렇게 들고 딱 이러면은 걔네들은 원래 날씬하고 원래 이쁜 애들인데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제품을 먹어서 이쁘게 된 것이냐 생각해서 막 그냥 무슨 한정 이런 거 있잖아요. 9,900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매출이 3억이 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방송인데 12억. 그렇게 6개월 가니까 70억.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야.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LG생명과학을 찾아가 LG생명과학 브랜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제품 신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 딱 뚫었으면 완전히 이제 신나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야, 드디어 발표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니까 매출이 급상승하니까 제가 뭘 했냐면요. 중국에 가서 홍화유가 우리 원재료인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와요. 홍화유를 대량으로 싸게 많이 구매를 하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많이 구매하면 싸게 주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아시죠? 아니, 사업 안 해보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창 구매해가지고 싸게 구매해가지고 평택에 공장에 있습니다. 평택에 이만큼 쌓아놓고요. 그리고 반제품을 만들어서 LG생명과학에 또 이만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CJ 홈쇼핑에 또 이만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외상으로 들여오죠. 이렇게 신용장 해가지고. 그럼 외상도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홈쇼핑이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돼 버렸어. 그러니까 여성 아니 진짜 왜 계속 먹어? 한 번 먹었으면 왜 자꾸 바꿔? 바나나 먹다가 다음날 다이어트 하는데 왜 무슨 사과로 바꾸고 무슨 또 이상한 다이어트 왜 자꾸 바꿔? 한 6개월 열심히 먹더니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청자가 바꾸니까 CJ 홈쇼핑도 안 되겠다. 딴 집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야. 자기들도 몰랐대. 시청자가 갑자기 무슨 인터넷에 붐이 일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대. 방법이 없대. 다 반품 이래가지고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이 이게 한 2년 잘 됐으면 괜찮은데 6개월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도는 사이클을 못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 물건만 있는 거야. 근데 방송이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쫙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제할 거, 공장 임대료 낼 거, 그다음 직원들 월급 줄 거, 집에 생활비인데 뒷전이야.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공장에는 차딱지가 당연히 붙죠. 직원들은, 전 정말 직원들 그러면 안 돼. 월급 한 달 안 주니까 고소한 놈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겠죠. 어쨌든 직원들하고 많이 반성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아서 얘들아 하면 돼! 하고 직원들을 많이 보살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되니까 고소를 하고, 공장에도 차압딱지 붙고, 좀 지나니까 집에도 이렇게 뭐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이 이제 넘어갔어요. 집이 넘어가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럼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죠. 카드 쓰고 돌려막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사채업자를 만나서 사채를 빌려다 쓰고 사채 비싼 거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하다가 회사를 또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공산당을 만나서 공산당 아저씨 우리 제품 정말 좋거든요. 중국도 이제 선진화되고 발전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몸매에 신경 쓸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아저씨께서 이 중국의 홈쇼핑을 좀 뚫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아저씨가 네 뚫어줄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제약회사하고 홈쇼핑 관계자하고 막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술도 많이 먹고 한상 차려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더 사태가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집은 다 날아갔으니까 저는 이제 이 옷까지만 우리 여행백에다 챙겨가지고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채업자 잡으러 오니까. 근데 들켰어요. 그래서 더 멀리 피신합니다. 결국 잡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처자식은 집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저기 부산의 처갓집으로 갑니다. 정말 그죠. 한편의 드라마를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 웃으면서 얘기하냐. 성공했으니까 정말, 예, 맞습니다. 인생은요,
우리 누가 그랬나? 김재동 씨가 그랬나? 어디서? 누가 얘기했죠, 이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찰리 채플린. 역시 수준 있는 관객입니다. 저는 이게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해주시면 와 정말 훌륭한 관객이십니다. 저희 펀 리더십 코칭 아카데미에 제가 원장이고요. 저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와, 네. 찰리 채플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끊겼잖아! 잠깐 있어봐.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여기 검버섯이 이렇게 시꺼멓게 피고요. 완전 머리털 다 빠지고요. 정말 심각했었어요. 근데 검버섯은 이게 정말 그 이후에 제가 정신 수양을 좀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주름 있죠? 주름. 저는 태어나서 오늘 두 번째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아까 메이크업 하시는 분께서 저 메이크업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 메이크업 해도 이 주름은 안 없어져요. 이 주름은 안 없어지더라고. 그죠? 예, 이렇게 막 안 없어져. 근데 이 옆에 이 검버섯은 없어졌어요. 근데 막 이게 맑은 생각,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에 집중했는데 돈보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냈고요. 관계 안에서 결국 행복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왜 사느냐까지도, 인생은 무언가까지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뭐 웬만큼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그때 제가 왜 사람들이 이뻐 보이냐면요, 사채업자한테 잡혔거든요. 잡혀가지고 저기 파주에 모르겠어 어디 뒷동산에 끌려갔어요.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걔들이 삽을 들고 가더라고요. 삽을 이렇게 땅을 파더라고. 이렇게 땅을 파더니 이렇게 밀어 넣더라고. 덥더라고요. 목만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전의 전쟁 뭐 그런 장면 나왔었네요. 그 똑같은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이거 쭉 내놓고 있으니까 되게 차가워요. 물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춥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곤충을 만났어요. 여기서 개미, 콧구멍, 귓구멍 완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개미를 쫓아냈는데, 근데 귀에 바람이 나오나요? 귀에 바람이 나오는 분 있으세요? 귀는 이렇게 바람이 안 나와. 이렇게 하다가 안 떨어져. 그래서 그것도 지쳐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 죽겠어. 개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배고픈 건 참겠는데. 그러고 있다가 근데 이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내가 그냥 근데 걔네들이 설마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갈까? 걔네들이 나를 죽여서 걔네들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막노동판이라도 보내면 돈 벌어서 걔네를 조금씩이라도 갚을 텐데 이렇게 그냥 죽일 리가 없죠. 그런 묘한 어떤 그 믿음이라 그러나? 그죠? 어떤 그런 게 나를 이대로 버려두진 않을 거야, 걔네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근데 또 그러기도 하고 되게 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모르겠다, 자자. 좀 자고 나면 죽든가 아니면 깨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이렇게 눈을 싹 감았습니다.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딱 감았는데 세상이 고요해지더라고요. 평화가 찾아오면, 혹시 죽으려고 마음먹어 보신 적 한 분이라도 있어요? 딱 죽으려고 마음먹으면요, 딱 죽으려고 결심하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예. 저는요, 사채업자라는 쫓겨다니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세계 전쟁이 일어났으면 3차 대전, 그러면 다 죽거나. 공평하잖아. 나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 외계인이 있으면 지구의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신념이 깨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해결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파묻혀 보니까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요, 죽으려고 아파트 난간이나 그 한강대교 위에 탁 서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딱 하다가 망설이다가 뛰어내리자라고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살할 사람은 죽어도 아닌데 그냥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다 감았죠. 물론 살아났죠. 지금 여기 있겠죠. 눈 딱 뜨니까 걔네들끼리 옆에 고스톱 치면서 막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밥 먹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걔네들하고 친해졌어요. 전에 전쟁 보신 분 있죠? 되게 비슷해요. 걔네들 친해져가지고 같이 그 차종이 뭐지? 크라이슬러 C300인가?
그 이게 좀 큰 차, 탱크 같은 차가 있어요. 그걸 차고, 근데 그 운전하는 놈은 또 고대 법대 나왔대. 고대 법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저기 떨어진 거야. 사법심에. 그러니까 법을 좀 아니까 그 사채업자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막 하면서 저는 뒤에 타고 같이 막 이렇게 강남 대로를 그냥 와, 티코처럼 움직이래요. 확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당했던 것들을 그분들께, 다른 분들에게 좀 약간 또 하기도 하고, 산에 가고 이러진 않았는데요. 약간 이제, 걔네들이 이제 패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옆에서 씩 웃으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계속 다니다가 걔네들하고 친해졌어요. 더 친해져서 걔네 이제 좀 까줄게, 니가 어떻게 해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뭔가를 이렇게 뭔가 했어요. 여기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 나가니까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약간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는데 뭔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한테 탁 주고, 야, 좀 어떻게 좀 해주라 이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싹 까줬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야,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사춘기를 안 겪은 것 같아요. 사춘기를 안 겪어서,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고 살아온 놈들은 사춘기를 제대로 안 겪어요. 너무 착하니까. 안 겪어서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생활들을 한 거잖아요. 걔네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생각하는 놈들도 있네? 근데 걔네들 악랄할 땐 진짜 악랄해요. 진짜 악랄해요. 저 옆에 있다가 막, 와, 미치겠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악랄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히 인간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 홈쇼핑 그거 이제 하면서 되게 좀 화려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려한 것들에서 크게 현혹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악랄한 인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 여러분들 인생 잘 모르지만, 보기에, 야, 이 나쁜 놈 한 분들 있잖아요. 다 귀여워 보여. 야, 그 정도 가지고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다 지 살자고 하는 거지. 얘한테 뭐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가 살려고 하는 거야. 지가 살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걔가 나쁜 놈 맞아? 잘 생각하면 걔 불쌍한 놈이야. 라는 측은지심도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인생에 가까이 있으면 비극이고 지나고 나면 희극이라고 하는 게요.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사람을 보는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군부수식 없어지더라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그러면서는 깨달았습니다. 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깨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 적이 없더라고. 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 두 개를 딱 갈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안 한다.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딱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좀 커진 거지. 통이 커진 거지. 걔네라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 딱 결정을 했더니, 너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일이, 요즘 젊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 너 꿈이 뭐니?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비슷했던 거예요. 저는 아주 모범생으로 컸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새로운 학교인데 뭐 장학금 주고 돈 안 드니까 들어간 거예요. 저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가 그냥 카트라인 제일 높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취직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포스코 계열도 들어가고 외국 회사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가만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속세적으로 집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궁극적인 추구는 아닌데 보니까 돈, 권력, 명예. 그러니까 봤더니 나는 돈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다. 아니다. 그럼 권력, 내가 그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권력을 추구할 인간의 인상 같아요? 저는 권력 부담스러워요. 사람들한테 저는 누가 나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도 싫고요. 내가 누구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도 싫어. 그래서 권력 아니야. 근데 저한테는요, 명예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돈, 권력, 명예 중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그럼 우쭐해져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요, 다른 분을 칭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칭찬 받는 것도 좋아. 그래서 저는 가만 그것도 성장시켜두니까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더라고. 책을. 야, 그 뭐냐면 이름을 세상에 날리고 싶어요. 제가 빈가잖아요. 빈 씨가 국내 몇 명인지 아세요? 3,000명. 빈 씨 있는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그죠? 처음 듣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팽 씨 아세요? 팽. 네. 팽현수. 독고씨 아세요? 네. 독고서. 빈 씨가 많게요? 팽 씨가 많게요? 독고 씨가 많게요? 빈 씨가 많습니다. 유명인이 그 유명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팽 씨, 독고 씨. 근데 빈현우가 앞으로 확 떠서 세상에 빈 씨가 독고 씨나 팽 씨보다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강의할 때 쭉 쓰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겁니다. 강의할 때 구호를 외치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의만 듣고 가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 강의 듣고 가면요, 딱 이 구호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호를 제가 하면 적극적으로 따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요,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두 손이 그래!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지! 뭐냐면요, 이 구호가 뭐냐면요, 나는 해야 한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일은요, 할 수 있다가 잘 안 돼요, 사실. 억지로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요, 할 수 있다가 저절로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놈이 따로 있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키는 게 복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인 따로 있고 내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요, 내가 스스로 찾아낸 거잖아. 자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죠. 온전히. 그죠? 자발성과 재미가 있을 때 일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청소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저는 그걸 말이라고 물어?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는 거야?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살다가 죽으면 누가 네 인생 보상해 줄 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굶어 죽는 사람 없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좀 더 큰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못하는 뿐이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 답이 뻔히 있는 질문을 왜 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나는 더 이상, 저는 진짜 그랬어요. 바보같이 살아왔구나. 바보같이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서 당황할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벌써 까먹진 않았죠? 네. 자, 들어갑니다. 나는 하고 싶다! 그래! 좋아, 나는 할 수 있다! 당연하지!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책은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책을 쓰고 싶다고 책이 나옵니까?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딱 갔더니 한 250페이지 좀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250페이지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면 되겠네? 그럼 얼마 만에 다 쓰나요? 250일. 그래서 길게 잡으면 1년. 그렇죠. 뭐 이렇게 교정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 1년 뒤에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아이고, 야, 꼭 하고 싶어. 난 빈 씨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저 어릴 때 막 놀림 받았잖아요. 빈대떡, 빈깡통, 빈대. 야, 빈 씨가 유명해져서 더 이상 또 성인이 됐어. 놀림 받아서 빛나된 삼촌이냐, 네 삼촌이냐, 막 이런. 야, 이거 좀 없애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는 놀림거리였는데요, 지금은 무기잖아. 이렇게 한번 웃길 수 있잖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비극이고 그때 당시에는 고통이라도요, 그것을 내가 잘 성화시키면 이렇게 웃음 코드로, 누가 빈대떡 부르면 내가 수줍하고 부끄러워하면 그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하나의 자랑거리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네. 그분이 팔이 없었다면 그래 별로 강의 잘 못해요. 근데 팔이 없기 때문에 먹히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자기의 콤플렉스는요, 그것을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콤플렉스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요, 강점이 돼요. 모든 것들. 저는요, 발표 불안 계속 무서워했는데요, 부끄러워했는데 딱 내보이니까요, 발표 불안이 이렇게 많아, 세상에. 우리나라의 90% 국민이 발표 불안. 시장이 무궁무진해. 근데요, 보니까 미국 사람이요, 발표 불안 아닐 것 같은데 통계치를 보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발표 불안이래. 미국 시장도 열려 있어. 오케이. 백은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 쓰면 되겠네. 첫날 딱 책을 썼습니다. 한 페이지 썼어요. 둘째 날 한 페이지 썼어요. 셋째 날 한 페이지 썼습니다. 넷째 날 안 써집니다. 그럼 책 써보신 적 있으세요? 세 페이지까지는 쓰죠? 그죠? 네 페이지부터 안 쓰죠? 저는 안 쓰죠. 그래서 근데 꼭 쓰고 싶어.
계속 앉아서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되니까, 그죠? 왜요? 빈신 문정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름도 알리고 싶고, 뭐 사실 지금 빈신 문정에서 벌써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야, 빈신 중에서 누같이 대단한 놈이 있냐? 그래서 막 문중에서 연락이, 중국에 빈신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엔 3,000명인데 중국에는 1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근데 중국 빈씨가 연락이 왔어. 골프장 크게 하고 있는 회장님이, 야, 라운딩 한번 하자. 중국으로 와라. 연락이. 야, 정말. 어쨌든 그건 뒤에 얘기고. 그래서 책을 쓰는데 안 써져. 10일 동안 계속 했는데 3페이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한 달이 됐어. 계속 쓰려고. 그러니까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쓰긴 썼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10페이지 쓴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야, 그럼 한 달에 10페이지 뭐, 보니까 한 250페이지 써야 되는데 심각한 차질이 생긴 거야. 못 쓰겠는 거야.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나는 꼭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돼. 그러면 상상해서 저는 이제 저자 강연 이런 걸 가본 적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저자 강연을 하면요. 막 이렇게 꽉 차잖아요. 이 교보문고 이런 데서 하면 꽉 차가지고 하면 막 열심히 듣잖아요. 끝나고 나면 책상 딱 놓고 사인회를 하잖아요. 저자 사인하면 쭉 써 사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인 끝나고 나면 이렇게 둘이서 딱 이렇게 사진을 찍죠. 사진을 딱 찍고 이분은 집에 가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동의 눈물 뚝뚝 흘리겠죠. 제 책은 그런 책이 될 거니까. 그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 분은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겠죠. 작가님의 책을 읽고 저도 발표 불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응원합니다. 작가님 팬이에요. 작가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저의 명예욕이 충족이 되는 거죠. 저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냥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받은 거죠. 제 상상 안에서. 그러니까 꼭 책을 써야 되겠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앉아서 그냥 미친 듯이 베스트셀러 작가 돼야 돼요. 될 거야. 와, 됐어. 야, 교보문고. 와, 저자 강연에. 야, 좋았구나. 와, 이런 일 꼭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 달째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째 된 날 옆에 있었는데 한 달째 된 날 문득 정신을 빡 차렸어요.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요. 좀 어색해요, 여기가. 왜냐면 메이크업을 처음 해봐서. 혹시 이게 막 풋네. 어쨌든 앞으로는 메이크업 할 일이 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저는 탈종교예요. 법륜 스님도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달째 된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도 막 열심히 베스트셀러, 야, 교보문고 저자 강연에, 야, 감동의 눈물 뚝뚝 이러고 쓰고 있는데 한 달째 됐냐요. 그날 정신을 부득 차리면 그날 하루 만에 책을 30페이지 쓴 거 아세요? 30페이지. 뭐냐 하면요. 한 달 동안 쭈라고 쓰려고 했는데 10페이지 썼는데 하루 만에 30페이지 쓰니 일어나더라니까요. 어떨 때? 미친 듯이 쓰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교보문고 저자 강연에, 야, 눈물 뚝뚝, 야, 감사 편지, 이런 거 막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날 하루에 쓴 30페이지를 제가 읽어봤어요. 내가 쓴 게 아니야. 누가 불러준 것 같아. 그래서 그 10페이지, 한 달 동안 쓴 10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읽어봤어요. 이건 글이 아니야. 억지로 지어. 근데 하루 만에 쓴 30페이지는요, 막 이걸 읽어봤는데 감동의 눈물 뚝뚝 흘러, 내가. 그래서요, 저는 그 장면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냐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습니다. 야,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맞이했어요. 정말 뿌듯해. 그분이 막 불러줘.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이라 그러죠. 접신, 그렇죠. 접신. 그러니까 무당의 자손들은 접신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디 SNS 어떤 사이트에 접신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실제로. 예, 접신했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썼는데 그 다음날 20페이지 썼어요. 그분이 아직 안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직 안 가셨다고요. 그 이후에 또 그 다음날 10페이지 썼고요. 계속 그분이 안 가신, 그분이 한 번 오면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계속 붙들고 늘어져야 돼. 계속 불러줘. 계속 썼어.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책은 언제 다 썼냐면 2달 만에 다 썼어요. 처음 쓰기로 시작한 지 2달 만에 책을 다 썼습니다. 근데 책을 쓰면 책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예. 출판사를 찾아야지, 이제. 저는 무명 작가잖아요. 누가 제 책 내줍니까? 그죠? 요즘 뭐 자비 출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 한 2천만 원 태우면, 1,000만 원 태우면 책 내주겠죠.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도 없고, 그런데 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 책을 출판사에 안 내준다는 것은 자기가 투자를 안 한, 내보고 투자를 하라는 것은 이거 자기가 손해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작품성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다. 저기,
그분이 불러준 건데, 불러준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이 책을 읽으면 눈물을 뚝뚝 흘릴 건데, 그 사람 인생이 구원받을 건데,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왜 출판사에 안 내줘? 그러면서 출판사 네이버에서 저는 출판사 순위 딱 쳤어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출판사, 좋은 출판사 어딘지, 내 책 내줄 출판사 어딘지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할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그냥 실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실행하세요.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더 집어넣어도 실행 안 해요.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출판사 순위, 왜? 제 책은 1위 출판사에서 내야 되니까. 쫙 쳤더니 1위부터 10, 뭐 이상한 그 출판사 좋은 데 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1위부터 10위 해가지고, 그래, 이 중에 한 놈은 걸리겠지. 이러고 탁 해가지고 쫙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죠. 이렇게 보내주신 원고는 저희의 출간 방안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출간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처음에는요 막 좋게다 중간에 이 문구가 있어요. 10개 받았습니다. 10군데 보내고 나서 이 문구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2일부터 20일까지 또 보냈습니다. 10개 또 받았습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 또 보냈습니다. 10개 또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막 보냈더니 막 보내는 촉촉 이 문구가 들리면 자기들끼리 약속했나 봐요. 약속했나 봐. 근데 그렇게 계속 또 보내서 이제는 네이버 아니라 구글 이상한 막 엔진 다 뒤져가지고 어디 물어보면 어디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출간 영감 이런 게 있대요. 거기 보면 출판사가 쫙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네이버 뒤져보면 주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냈는데 한 달째 된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비년우 선생님이십니까? 그래요. 네. 그랬더니 혹시 책 계약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저희랑 계약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요 어제 퇴근하기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원고를 몇 개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고를 받고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할 때 왜 원고를 줘 사장님이 일 다 끝났는데 근데 에이씨 하고 딱 침대 던져놓고 뭐 이렇게 네이버 인터넷하고 놀다가 자려고 탁 눈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원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탁 집어들었대. 그게 왜 내 원고가 됐을까?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사람 딱 집으려고 그랬는데 그 원고가 탁 집히게 만들어준 거지. 저는요, 제가 그동안에 출판사에 몇십 군데 보냈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어떤 출판사에도 제 원고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분들 바빠요. 또 비녀는 이거 뭔데 뜻도 보도 못한 성씨 가진 놈이 이거. 안 읽어봅니다. 다른 거 검토하기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들 원고도 읽기 바쁘고요. 외국의 유명한 책들 번역하기도 바쁘고요. 그리고 요즘 자비 출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 원고 읽을 시간이 없죠.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그걸 읽은 거죠. 그분이 오신 거죠. 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분이 잠들기 전에 한 12시쯤 뒤쳐가다가 원고를 딱 펼쳐 읽었는데요. 밤을 샜어요. 다음날 오전 내도록 읽었어요. 점심때까지 읽었어요. 다 읽었죠. 배가 고프더래요. 넉넉고 읽어가지고 밥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래요. 선생님, 이 책 꼭 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발표 불안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꼭 내주십시오.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책이 나오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나요? 누가 내 책 사보나요? 언제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출판사에서 노력해서 광화문점, 이게 어제도 했는데 첫 책은 2014년 9월 달에 광화문점에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하고 제가 두 번째 책을 어제 이제 광화문점에서 저자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지혜정원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지혜정원. 네. 네. 그분이 계신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첫 출판 강연을 한 날이에요.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점에서 출판 강연을 좀 잘 했나 봐요. 10월 달에 잠실점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는데, 또 독자의 감사편, 첫 편지예요. 첫 편지. 그래서 이제 얘는 23살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스피치 매직에 빠지다를 구매해서 읽고 있는 중인데, 제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듯 몰입되어 술술 읽히네요. 그렇지, 당연하지.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웅변대회에서 상도 받고 반장부반에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제 몸을 휙휙 감아 발표 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저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오고 기념샷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이 친구 23살 대학생 재준. 지금 이 친구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스피치 마스터 과정도 이분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스피치는 발음, 발성 아까 가, 갸, 거, 겨, 뭐 아에이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발표 불안이나 스피치 잘하는 것은. 제가 지금 사투리 안 쓰고 발음 막 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말 어때요? 참으로 듣기 좋죠. 네. 맞아요. 제가 뭐 네. 이게 스피치예요. 이게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스피치지. 뭐 스피치 잘하시는 강사들 보세요. 근데 정작 스피치하고 이런 데서는 표준만 가르치잖아요. 그게 막 닮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색깔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서 하고요. 뭐 이제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죠? 이게 이쁘신 분들만 전부 막 사인을 받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또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막 알렸어요. 어떻게 알렸냐?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나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돼 있잖아. 그죠? 나는 베스트셀러 이미 믿고 썼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일어났잖아. 교본부 저자관이 했잖아요. 출작 썼거든요. 사인 받고 인증샷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 논문 쭉쭉 올리고 저한테 메일 보냈고요. 그리고 독자의 감사 편지 받았고요. 이런 것도 다 했잖아. 이루어졌잖아. 이거 베스트셀러가 돼야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베스트셀러입니다. 무조건 올렸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더니 계속 올리니까 베스트셀러 맞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사보기 시작하더니 읽으니까 감동의 눈물이 흐르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막 무조건 뿌렸습니다. 카톡 계속 뿌리면요 정지 먹습니다. 저 정지 먹었어요. 정지 먹어서 카톡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카카오톡 회사에다가.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일주일 있다가 살아난대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도 정지 먹어요. KT에 전화해 상했죠. 왜 이래요? 내가 무슨 불호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하루에 200건 보내면 정지를 먹는데요.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네. 하루에 200통이네. 그게 24시간 후에 풀린대. 우리 24시간 기다렸다 또 보내고 또 정지 먹고 또 보내고 또 정지 먹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카톡이 살아났어요. 또 보내고 또 정지 먹고. 아니 199번만 하시면 되지. 그런 거 3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보세요.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대한민국의 90% 사람들이 발표 불안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뭐 스피치 잘 못하고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동영상 보셨어요? 기자들이 질문 못하는 거? 그 다 이런 것들의 연유가 돼 있는 거. 어릴 때부터 억눌리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자 교보문고에서 스피치 치니까요 제일 위에 떠요. 와우 스피치 매력에 빠지다. 두 번째 누굴까요? 호흡 안 보고 계시겠죠? 김미경 씨. 아트 스피치 죄송합니다. 누구냐 빨리 비켜 이래가지고 제가 잠깐 있다가 비켜드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이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어먹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 제 강의 듣고요 한참 지나서 여러분들은 이 구호만 기억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해봅니다. 준비되셨죠? 네. 나는 하고 싶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당연하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 대통령님. 언제 끝나면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마무리 하시라고요. 마무리 하시라고요? 몇 분 만에? 5분 안에. 5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추천사를 받았는데요. 뭔가를 남한테 부탁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탁은 나의 권리, 거절은 그의 권리입니다. 내가 미리 거절을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미리 정해놓고 거절 안 할 사람한테만 부탁해놓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마음 아파하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절할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부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줄지도 몰라요. 저는요 이런 걸 가지고 스피치 마스터 과정은 송수영 대표님이죠. 위대한 강사님이시죠.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 스피치 마스터 과정을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 마스터 과정을 열었는데 이 과정을 듣고 막 매출이 일어난대요. 근데 학습지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가서 소개를 받고 갔는데 처음 딱 만나서 매출 250만 원을 바로 끌었대요. 자, 애들 책을 소개받고 그냥 간 건데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저한테 자랑스럽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스피치를 배웠는데요. 무엇을 배우냐면요. 칭찬하는 법 이런 것도 배워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해봅니다. 마음을 담아 외쳐봅니다. 자, 시작. 나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리더다.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리더로 거듭 태어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나는 GMS가 될 것이다. 네, 순간 멈칫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바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됩니다. 별똥별 떨어질 때 기도하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순간에 바로 기억이 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될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과정 장면인데 이거는 후다닥 넘어갑니다. 네, 홍보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리에 각인데요. 계속 넘어가도. 스피치 과정을 했는데 1기가 2014년 10월, 2기가 2014년 12월, 3기가 2015년 2월, 4기가 2015년 4월. 2달 만에 한 번씩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5기 2015년 6월. 그럼 6기가 언제 벌어져야 돼요? 8월인데 6기가 6월에 또 열립니다. 7기 6월에 또 열립니다. 3기가 한 번에 열립니다. 왜요? 우리 딸도 해줘, 우리 남편도 해줘, 우리 남자친구도 해줘, 우리 직원도 해줘, 우리 친구도 해줘. 막 이래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한 거죠. 아야, 뭐 각야 극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요,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요, 인생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성장 곡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곡선. 이 곡선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생활이 이렇게 일어나야 착각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 지점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지점을 그분이 오신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뚫어야 되고요. 전자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자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칼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열정의 부미는 꿈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로 바뀔 때 지속적인 열정이 살아납니다. 열정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모든 순간이 재밌고 행복합니다. 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즐기는 것 같잖아요. 일이 잘 됩니다. 귀인을 만납니다. 고혜성 씨 만났잖아요.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전염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전염당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그렇습니다. 자, 신속하게 마무리합니다. 피자를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되고요. 피자를 수지가 먹으면 수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가 먹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듣느냐보다 누가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누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의 잡혔으면요, 무엇을 말할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누가 말할지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할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당당함, 자신감, 진정성, 열정, 미소를 가득 안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강의를 하다가요, 강의하다가 누가 중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강의 다 알아듣고, 강의가 너무 훌륭해서 알아들어서 나가지고 합니다. 중간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아까 그 친구가 가서, 야, 좋은 강의 있어, 빨리 들어봐! 그래서 온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해요. 그죠?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유리하게 해석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로 내 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자신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인내와 끈기로 꾸준히 묵묵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2015년 목표 개인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골프 80대, 와우! 83개 쳤어요. 와. 95개, 92개, 90개, 83개. 골프 스코어입니다. 뭐 어쨌든, 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이버에서 비녀는 검색하시고요. 콤플렉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콤플렉스가 있으면요, 그것은 자기 잠재 능력의 출구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콤플렉스는 신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스피치 매력에 빠지다 보셨죠?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라고. 나는 2달 만에 책을 쓰고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되었다. 그죠? 세 번째 책. 또 쓰고 있습니다. 인생 스케치. 와, 이제 필 받았어. 이거 뭐 올해 한 권 더 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요, 책 쓰자는 책이 아니고 프로 강사가 되자는 책이 아니고 열정의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내가 인생에 열정이 없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구호와 함께 마칩니다. 아까 그 구호입니다. 미래가 먼저 온다는 게 제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 있어요,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지 몰라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법칙을 썼는데요, 미래가 먼저 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는요, 미래가 먼저 오고요, 그것이 현재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거꾸로죠. 미래가 먼저 오고 현재로 드러나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의식 속에 미래를 확실히 그려내면요,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당신 이 원리 적용하고 있나요?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호는 제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그래 나는 하고 싶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당연하지 미래가 먼저 온다 하면 여러분들이 태양 같은 열정으로 이렇게 마치면 여러분들은 저의 길을 닦아주고 가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나는 하고 싶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당연하지 미래가 먼저 온다 태양 같은 열정으로 감사합니다.